본 영상은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청각 장애우들을 위해 음성 해설과 자막 해설 간의 원활한 설명을 위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공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작업하면서 제 스스로 보는 피드백용으로 녹화하고 확인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듬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하고 수줍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 제가 직접 들은 게 이렇게 낯설은지 몰랐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필드에서 작가 생활 하시고 계신 분, 혹은 포토샵으로 이제 드로잉을 한다거나 페인팅을 하시는 분, 또 그림 그리는 게 궁금한 또 지망생 분들이 이 영상을 찾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페인팅 작업을 할 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시도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킬리안 머피가 이번 영상의 모델입니다. 흔히들 무작이라고 얘기하죠. 사진을 그대로 카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화에서 다루는 그 인물화 그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물을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이 이것을 그리게 된다면 저와는 또 다른 그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밑색을 깔고 그 위에 형태의 크기를 잡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유화 스타일의 그림에서는 이 단계가 기준점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형태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릴 것인지, 또 인물의 위치, 표정, 이런 것들을 나만 볼 수 있게 표시한다 정도로만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일본 아니메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과정은 최종 단계에서 보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기보다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디지털 도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죠. 아직 스케치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을 넣어보면서 어떤 색감이 어울리는지, 명도는 어느쯤 맞추면 되는지 계속 스케치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가늠을 해봅니다. 우리는 저 모델의 피부톤을 백인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노란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이 적절히 섞여 있는 어떤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톤은 단색이 아니죠. 동맥도 흐르고 정맥도 흐르고 핏기도 있을 것이고요. 노란빛의 배경 톤 밑색과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전 단계에서 표시해 두었던 그 지저분한 선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덮을 예정이지만 이제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른 명도들은 조금은 신중하게 설정해야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사진에서는 완전한 검은색들이 몇몇 보이지만 우리는 아직 스케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K값 100이죠. 완전한 블랙은 쓰지 않는 것이 숨겨진 팁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표시한 어두운 색은 아주 어두운 갈색에 가까워요. 잠시 듀레이션 속도를 낮추었는데요. 어, 이 부분에서 체크할 부분들은 참고 정도만 하세요. 표시해뒀던 스케치에 얽매이기 싫어서 모든 레이어를 다 드랍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부터는 보일 부분을 만진다. 내지는 이제 시작한다 하는 단계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가 계속 그림을 밟아 나가면서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지 않았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디테일은 맨 마지막에 그려도 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정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고생해요. 양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덩어리 혹은 명암이라고들 말하는 기본 뼈대에 대한 설정입니다. 실수하기 좋은 아주 큰 맥락인데요. 덩어리가 흐트러져 버리면 디테일이 살질 않아요. 디지털 작업을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디지털 도구가 가진 그 장점 때문에 원래 했던, 원래 짚어야만 했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놓쳐서 고생하곤 합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진척이 있고 나서부터는 처음에 표시해 두었던 스케치선들을 이제 적절한 톤이나 색감 그런 것들로 메꾸어 나가면서 톤을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이 아닌 면으로 형태를 만져나간다는 것이 이 유화 같은 불투명 채색의 큰 특징이죠. 전체적인 톤의 대비나 인물의 형태를 천천히 점검하면서 완성 단계에서 보일 톤들이 이제는 조금씩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부족한 색감은 없는지, 또 역전된 명도는 없는지, 이제는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 부분이에요, 사실.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색감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사진에 있는 절대적인 컬러 값, 지금 사진은 파란빛이 더 많이 감돌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작업한 밑색에 따른 기준을 두고 거기에 상대적인 대비를 생각하면서 아, 이쯤이겠구나 혹은 이쯤이겠구나 충분히 판단을 해가면서 색감을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와이셔츠는 흰색보다는 노란색에 가까워요. 처음으로 얼굴 형태의 디테일을 위해서 자세히 확대한 시점입니다. 아주 엉망인 디테일이 눈에 띄죠? 하지만 전 단계에서 명도 계획을 천천히 확고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지러운 책상 이렇게 치우듯이 천천히 정돈해 나갑니다. 정돈감 있게 그려나가는 아니메 스타일하고는 그림 그리는 과정이 많이 다르죠. 색감이 지저분하기도 하고 부분 부분 눈에 밟히는 형태들이 눈에 거슬리죠.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곧 이 그림의 최종 모습이 되어줄 것입니다. 잠시 산책을 나간다던가, 잠시 쉬거나 낮잠을 잔다거나, 머리를 환기시키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래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피로하기도 하고, 따라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휴식을 통해서 리프레시 하면서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화면을 봤는데 영 미덥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또 틀린 부분을 발견했다면 지금 묘사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과감히 뒤집어 엎어 수정해 줍니다. 마지막 묘사는 무언가 벼르는 느낌이 강하죠. 물론 뭐 그리는 방법이나 스타일에 따라서는 뭐 일부분 묘사를 끝내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은 차이점이 좀 있죠. 그리는 과정이 다를지는 몰라도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묘사는 설정한 덩어리 위에 올라가야 그 제맛을 낸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얼굴 묘사에 들어갑니다. 순서가 많이 이상하죠? 하지만 기반을 이렇게 잘 닦은 덕분에 별 다른 고민 없이
정말 묘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매력을 느끼는 UI의 특징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흔히들 터치라고 부르는 단계입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제 얼추 잡혀 있지만 색이나 톤 변화는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터치라는 과정을 통하면서 임의로 한 가지 톤으로 묶어서 풀어내거나 혹은 여러 단계로 톤을 세분한다던가 내지는 인물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시니컬하죠? 어떤 감정을 극적으로 강조할 방법이 있는가? 삭제할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포토샵이 가장 편리하게 해주는 스포이드로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카피하는 그런 표현과는 관점이 많이 다르죠. 이제는 사진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그림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터치에 대한 부분은 터치라고들 많이 하고 혹은 엣지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표현적 단어인데요. 톤 변화가 부드러우면 소프트 엣지, 강하고 과격하거나 거칠거나 이러면 하드 엣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터치가 제 의도보다 강하진 않는지 혹은 부족한 건 없는지 참을성 있게 계속 재점검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감상 거리를 고려하고 있죠. 약간씩 밝은 덩어리를 발라줘 보기도 하면서 지금껏 밟아왔던 스텝과 적절한지 또 최종 모습은 어떻게 그려나가야 나가야 될지 계속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스스로한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습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단계에서 특징은 무엇이고 하면 이제는 브러쉬죠. 붓에 대한 강도, 오파시티 혹은 필압, 플로우 이런 것들을 점점점 약하게 혹은 작게 지금 쌓아놓은 톤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 중간에 아주 찰나로 보이시겠지만 저는 너무 형태가 탁하다, 너무 어두운 명도를 과도하게 썼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임의로 밝은 색깔의 피부톤이죠. 밝은 색깔, 붉은 계열의 색을 채도가 높은 색을 적당히 발라주면서 전반적인 채도를 올려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화에서 말하는 글레이징이라는 기법입니다. 게임 일러스트에서 통용되고 있는 글레이징도 글레이징이지만 그거와는 사뭇 다른 것이 색깔을 보강하기 위한 글레이징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양감이 우선되는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대비의 함정이라고 하죠. 대비를 얼마나 적절하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진을 따라 하다 보면 콘트라스트가 많이 뭉개집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내 작업에 맞춰서 콘트라스트를 설정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콘트라스트가 무너지면, 대비가 무너지면 자꾸 그림이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자꾸 상대적으로 만들어 놓은 톤에다가 절대적인 사진에 갖고 있는 톤을 계속 입히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형태보다 터치가 더 만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레퍼런스죠. 저 모델을 잠시 꺼놓고 기본적인 흐름을 다시 재점검하는 방법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도 저는 묘사의 늪에 빠져서 과도한 터치를 진행하고 갑자기 후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또 봤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과 톤이 맞는지.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획대로 술술술술 잘 그려나가지면 뭐 베스트겠지만 사실 저렇게 우여곡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피드백을 혼자 하고 또 거기에 과감하게 아깝다는 생각을 버려두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그 화풍이라고 하죠. 하이퍼 리얼리즘 뭐 이런 시기라면 지금 2단계마저도 초벌 단계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여기서 한참 더 톤을 정밀하게 만졌어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고요. 이번 그림이 좀 더 사실적으로 정말 사진처럼 실제처럼 무언가 더 어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감각을 의도를 했다면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문질러서 스머지 한다 그러죠? 한 번 더 문질러서 톤을 더 고르게 만들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고 계신 화면의 표현은 포토샵이 지원하는 브러쉬의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포토샵 CS5부터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브러쉬보다는 조금 유화, 믹서 브러쉬, 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다루기 조금 까다롭고 뭐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브러쉬 기능이 추가되고 나서는 포토샵 페인팅의 단점이었던 특유의 차가운 느낌, 여러 가지 그림의 수작업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기타 등등들이 단점으로 작가들 사이에서 꼽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페인터를 쓰시는 작가분들도 많으신데, 그 특유의 느낌이 페인터가 훨씬 더 따뜻하다에 동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포토샵이 그거를 좌시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는 저의 터치 표현은 포토샵에서 믹서 브러쉬를 사용한 결과고요. 이 믹서 브러쉬는 뭐 여러 가지 툴들에 뭐 이렇게 맞춰서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포토샵에서 페인터를 넘어서는, 어쩌면 넘어서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다. 어지간한 그래픽용 컴퓨터라고 한다면 GPU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소 해결이 됩니다. 물론 뭐 컴퓨터 사양을 많이 탄다는 데는 여지가 없고요. 이 믹서 브러쉬는 일반 브러쉬 밑에 서브 툴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버전이 맞는 정품 사용자라면요. 믹서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유화든 수채든 섞이는 느낌을 내릴 때 일련들의 방법들이 있었어요. 페인터는 종이를 말리는 기능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유화 자체에 어떤 뭐 임파스톤이 뭐니 뭐니 있었는데 둘 다 장점만 섞어서 만든 브러쉬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믹서 브러쉬, 어떤 유화 특유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브러쉬를 선택하고 나이프와 같은 기본 브러쉬를 하나 선택을 해서 사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콘트라스트,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찝어주고 있는 화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설정하는 하이라이트는 사진도 참고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동안 제가 공들여서 만든 형태에 맞는 묘사점, 아까 말씀드린 덩어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디테일이 산다. 이 부분의 맥락을 짚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바스트 부분을 제가 묘사를 많이 하지 않고 정말 기름을 잔뜩 먹인 유화 쓱쓱쓱 내려 붙인 것처럼
터치를 마무리했죠. 정리감을 일부러 조금 덜 주려고 제 나름대로는 의도한 부분이지만 포토샵에서도 이런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가 골자입니다. 믹싱되는 브러쉬의 느낌을 살려서 그동안 밀어놨던 머리 질감들을 어느 정도 살려놨죠. 그리고 의도에 따라서 살짝살짝 터치를 반전시키기도 했고요. 살짝살짝 더 묘사를 더 과감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걸로 킬리안 머피 그리는 작업이 마무리돼가는 화면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그리는 작업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다시 되짚어보는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경험인데요. 부족한 설명, 또 부족한 그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작업 외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트위치에. 그래서 이 영상 트위치 방송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와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요. 혹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려보면 어떨까요? 라고 한다면 제가 댓글을 확인해서 다음 영상 때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